아무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연구소 진행을 맡은 호련입니다. 민행입니다. 와. 자, 우리 지난번 도시권 얘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 도시권 너무 어려워서 제 눈이 조금 풀렸다고들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저 풀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의 정보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너무 도시권 얘기 잘 들었었고요. 오늘 주제는 바로 공유예요. 공유 아시나요, 다들? 아시죠? 공유가 뭔가요? 잘생겼죠. 네. 우리 생각하는 그 공유 말고 오늘은 다른 공유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커먼즈와 관련된 공유입니다. 어렵네요. 커먼즈가 커먼즈가 뭔지 이제부터 만평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전에 공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요. 예. 제가 생각하는 공유는 나눠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 두 개 알아요. 뭔데요? 미인도랑요. 네. 경의선 공유지요. 저도 알아요. 경의선 공유지가 없어지면서 소송에 휘말리고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휘말린 게 아니고 소송이 올 줄 알고 시작한 겁니다. 네. 소송을 해서 사실은 잡혀갔어야 더 이슈가 됐을 텐데 다 계획이 있네요. 말끔하게 끝났네요. 네. 그런 공유지? 공유를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쉬운 얘기는 아니어서 쉽게 얘기는 힘들 거고, 그 얘기는 뭐 어쨌든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올 거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말한 것처럼 공유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가 돼서 아까 후련 얘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나눠 갖는 것 정도로 그게 일반적인 정도의 정의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유 정책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쉐어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많이들 서울시의 공유 정책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따릉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그냥 커먼즈 개념으로 치면 따릉이는 커먼즈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냥 뭐 쉐어링 정도 하는 거고, 여전히 정부가 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시혜적인 정책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쉐어링을 포함하는 이 커먼즈 개념을 아마 오늘 얘기하게 될 것 같고, 보통 그냥 그 커먼즈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저는 공유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유가 너무 쉐어링으로 이렇게 협의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공유라고 얘기하면은 다 쉐어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뭐 법적으로는 보통 총유라는 단어를 쓰고, 뭐 공동자원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경의선 공유지 할 때 공유지라는 단어도 쓰고, 이게 다 커먼즈를 번역하는 그냥 이 한국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커먼즈가 잘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뭐 그거를 그 단어를 사회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공론화하고 좀 이렇게 담론화하는 과정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접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이렇게 쉽게 그런 게 공유였네, 내가 그런 거 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우리하고 가까운 밀접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유라는 얘기를 대뜸 꺼내놨지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유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쨌든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보통 공동자원이라고 번역할 때 자원이죠. 그 전에 도시권 얘기할 때 땅 얘기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공동자원이죠.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뭐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산의 3요소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거든요. 없으면 못하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자원을 어떻게 같이 살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호하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여서, 이게 뭐 지금 새로 생성된 얘기는 아니고 새로운 개념 아니고, 뭐 아마 인류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정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물론
뭐 저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식 자체가 바뀔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공유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음. 뭐 방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에 공공기관, 뭐 공공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공이랑 공유랑 다른 거 같은데 이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다르죠. 공공은 보통 영어 단어는 퍼블릭인데 이거는 조금 다르죠. 이게 퍼블릭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거이고, 커먼즈는 그 공공이라는 게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건이니까 사실은 커먼즈가 더 큰 개념이고 그 하위에 공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커먼즈나 공유지에 대한 뭐 실제 사례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사례가 많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딘의 논문이에요. 하딘이란 사람의 논문인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유지는 이 하딘의 얘기가 대체로 많아요. 우리가 셋이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소를 키우는데 다 셋이 소를 키워요. 소를 키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공동 목장이라는 게 있어. 목초지죠. 이렇게 소 풀 먹여야 되니까. 근데 공동의 목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소를 끌고 나와서 풀 먹이고 각자 먹이고 소 키워서 내가 생존도 하고 이러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민행이 소를 엄청 잘 키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우리는 한 마리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막 100마리를 막 키우게 돼. 점점 더 이렇게 막 커져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목초지를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막 무작위로 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서 여기가 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여기서 풀이 자라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공멸한다는 얘기예요, 셋이. 하딘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게 공유지의 비극인데, 그래서 공유지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딘의 얘기인데, 최근에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논문과 책이 있어요. 이거는 번역된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많이 읽는 책이니까. 오스트롬의 책의 그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그 하딘의 논문을 비판하는 책이에요. 근데 오스트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인류가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선택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공동체라는 게 내가 조금 먹으면 조금 먹었지 이거를 내가 모두를 공멸시키는 거를 선택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기존의 무슨 뭐 바다든 공동목장이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운영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조정하면서 만들어 왔고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적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경의선 공유지 같은 게 큰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은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데인데 원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데가 그 땅을 땅에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철도였는데 그게 지하화되면서 지상이 남은 거예요. 지상이 그냥 위에 노출됐어요. 근데 철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죠. 위에가 그냥 비워져 있는 거니까. 근데 하부에 철도가 있으니까 그 권한을 철도시설공단이 쓸 수 있게 된 거죠. 있는데 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철도시설공단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아니에요. 당연히 철도시설을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대기업에 넘겨서 쇼핑몰이나 호텔 같은 걸로 개발하는 거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법에서 제일 이론칙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국민 전체를 위해서. 쇼핑몰이 국민 전체를 위한 건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그 개발하는 거를 우리한테 물어봤나?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얘네들은 뭘 근거로 이거를 하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국민 전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을 이용해서 그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얘네가.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이라는 데서 그 권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를
우리가 물어본 거죠. 국회한테도 물어보고 정부한테도 물어보고 물어봤으나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당연히 시민으로서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의를 제기했는데 국가가 개인을 대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소송하는 거죠. 36억 소송이라는 게 36억이 말이 36억이지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잖아요. 36억 죽었다 깨나도 못 버는 돈이잖아요. 그 죽으란 소리지. 이의 제기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땅을 팔아먹든 그걸 개발을 하던 그럼 누가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고 쉽게는 여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스쿼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간 점유하는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우리 도시권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얘의 중요한 가치는 공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스쿼시라는 게 가능한 건데 보통은 스쿼시 길으면 보통 48시간, 뭐 24시간 이런데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들어가서 내가 보통 스쿼트 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영상 찍는 거예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스쿼트의 기본인 건데 우리는 그게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게 내가 땅 주인인데 비워놓던지 쓰레기장으로 만들던지 뭘 하던지 펜스를 쳐놓던지 상관없는 거고 그거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공사장 펜스로 경기도 공유지만 해도 지금 개발한다고 해놓고 10년을 그냥 펜스 쳐놓고 있거든요. 그 도시 중심 공간에 공동역 근처에.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공원도 없고 주변에 우리 애들은 가서 놀 놀이터도 없는 수준인데 그렇게 펜스를 쳐놓고 하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없죠. 대기업한테 주는 게 없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리고 뭐 민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빈집 주변에도 아마 빈집이 많을 텐데 서울도 빈집이 한 15만 호인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인데 빈집이 15만 호가 있어요. 임대주택이랑 거의 같은 퍼센테이지예요. 임대주택도 지금 8% 정도인데 빈집이 아마 7%? 7%인가? 뭐 거의 빈집이랑 임대주택이랑 거의 삐까삐까해요. 그런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 빈집이라는 게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공에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빈집이 있는 길 앞으로 지나가고 싶지 않죠. 무서우니까. 그리고 경관적으로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게 그 사유재산이지만 남들한테 계속 피해를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책임을 물 수 있구나. 빈집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부가 빈집으로 그렇게 유지시켜 놓으면 그걸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있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나 이거는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빈집세라는 게 있어요. 빈집으로 그냥 집을 비워 놓으면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만 내면 되는 집인데 거기에 빈집으로 놔두면 뭐 세금을 1,000만 원을 매긴다거나 해서 빈집으로 놔두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사유재산이 거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못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뭐 그런 게 뭐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보통 커먼즈를 얘기할 때 커먼즈가 구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고 하나가 규칙이에요. 룰을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이 있어요. 토지가.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지 땅은 요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뭐 여기다 소를 키울 건지 그냥 우리가 노는 데를 만들 건지 하는 것들을 정하는 거를 하는 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커먼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도시에서는 뭐 목초지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원이라는 게 꼭 땅이 아니라 다른 자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정보나 데이터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관계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커먼즈는 하나의 결과, 물체 이런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인 거네요. 네네. 보통 그냥 커먼즈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는 커머닝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그거를 그 주체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인 거죠. 완성된 완결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계속 얘기할 때 저 어렵고 힘들어졌네 뭐 이런 거 책임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지금 도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고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걸 밑에서 발버둥 쳐서 남이 가져가는 걸 그거를 내놓고 해서 내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세금으로 내서 내가 일해서 세금을 내는 거나 그거를 내놓고 얘기해서 내가 만드는데 그 주체로 참여하는 거랑 저는 그 어려움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인으로 나오는 게 지금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사실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잖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재밌게 하잖아. 근데 근데 이제 뭐 정책 뭐 커먼즈 운동이나 이런 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렵고 무서워 보이는 거지. 사실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노는 거 그런 거 같아. 맞아. 그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인도를 맡았을 때 내가 이렇게 미인도에 애정이 있는지부터 의심을 했었거든요. 너무 후원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우리 것이고 이렇게 계속 같이 미인도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여기서부터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정만평 선생님 모시고 커먼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연구원 친구들 모두 이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연구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또 다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연구원 친구들 안녕!